상담 시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의 종목을 점검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 주시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011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 볼 텐데요. 먼저 3153-2610번으로 선착순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먼저 연락 주신 분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그 3S라고. 예. 네. 3S를 들고 계시고요. 네네. 예, 매수한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예, 저기 매수 가격은 21,850원예. 비중은요? 70%. 70%요. 네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습니까? 그게 지금 12월 초쯤 됐는가? 12월 초요. 네. 그래도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시네요. 다행히도 비중을 너무나 많이 실으셨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예, 3S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지금도 또 그 추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가장 크게 궁금하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추가 매수를 좀 더 할까 싶어갖고. 더 사시려고요. 여러 예. 종목이 제가 종목이 좀 많거든요. 예.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그냥 여기 3S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21,850은 나중에 구매한 그거 한 거고요. 매수한 거고 이제 처음에 이제 18,000원대부터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예.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매수를 지금 추가 매수를 좀 더 할까 싶어 갖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발전 그게 있는가 싶어 갖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는 3S를 가지고 몇 번의 수익을 거뒀다가 또 들어가셔서 지금 수익이 더 나신 거네요? 네네네네. 예, 매매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일단은 하창봉 팀장님께서 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끊고 나와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창봉 팀장님, 3S를 매매를 잘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 종목은 저희 표현으로 세력주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S라는 회사, 뭐 하는 회사냐 하면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운송용 클린 진공 박스를 만든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이 반도체 웨이퍼 클린 박스를 만든 회사는 4개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도 유일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3S가 상당히 올해 큰 대박이 난 종목이죠.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007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계속적인 적자였습니다. 적자였고 올해 20억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내용적인 요소고 회사를 조금 분석해 보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전형적으로 큰 자금이 들어왔다. 아무리 반도체 웨이퍼 운송 장비에서 국내 1위 업체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된다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시가총 1조 원까지 올라올 주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시장에서도 도대체 왜 가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가는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더니 외부적인 요건보다는 큰 자금이 들어왔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투자 의견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를 하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기업은 일단은 시장에서 1조 원, 시가총액 1조 원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SM이 될 것 같고요. SM이 실제적으로 주가 시가총액이 4, 5만 원 갈 때, 5만 원쯤 갈 때 시가총액 1위 정도에서 밀렸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 지난 29,600원 행성할 당시도 실제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조금 넘었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1조 200억이기 때문에 코스닥 1조 원 정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차익 실현이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회사가 뭐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주가 포어가 500이 넘는다는 것은 큰 세력이 들어왔다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죠. 왜 그러냐면 대표이사가 박종익 씨인데 대표이사 지분이 7.72%밖에 안 되고 기타로 나오는 지분이 91.68%입니다. 자, 대표이사 우리가 지분 관계 구조를 볼 때 기타 법인이 많다는 것은 사모 투자 조합에서 많이 들어왔다 볼 수 있고, 올해 접어들어서 확연하게 나오는 것이 지난 5월 달부터 BW 행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BW 신주 인수공부 사채라 그러죠. 근데 BW 발행가가 전부 다
1690원대입니다. 실제적으로 간단히 해석하면 큰 자금 자체가 BW 공모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왔고 그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10배 이상의 수익을 낳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행사가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요거는 팔아야 된다. 오히려 매수할 게 아니라 저는 팔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 어저께 장 후반에 1시 이후에 급격하게 올린 게 있죠. 누가 봐도 요거는 세력이 핸들링하는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오늘 가격이라는 말씀은 제가 굳이 못 드리겠습니다만 비중이 70% 정도 많기 때문에 굳이 조금 뭐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갈 거는 같습니다만은 무리할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거듭을 드리면서 조금씩 뭐 약간은 지금 26,000원 중간 라인으로 25,500원 라인 잡으시고 요거 지지되는 한 조금 더 가져가시고 조금 거기서 부진하다면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S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I 컴포넌트를 779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분 역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11,8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I 컴포넌트는 오늘 장에서 14,200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주당 한 3,000원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요. 봐주십시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게 뭐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뭐 3S도 잘 가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강학 필름 핸드폰 안에 컴퓨터와 마찬가지 메인보드 기판이 있는데 PCB판을 PCB판 위에 덮는 필름을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아이컴포넌트 같은 게 지금 현재 호재성 부분이 있는 게 내년에 삼성과 합쳐서 휘는 스마트폰 최근에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쓰실 거예요.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데 이 핸드폰이 이렇게 딱딱한 핸드폰이 아니고 이게 자연스럽게 고무처럼 휘는 이렇게 핸드폰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2년도에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마트폰 핸드폰에 대한 어떤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마찬가지 이 부분도 스마트폰 어떤 수혜를 좀 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지금 현재 9월 말부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휘는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 회사와 삼성과 어떤 합작을 통해서 개발을 할 것이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굳이 현재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일단 목표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일단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목표가 제시보다는 어쨌든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잘 가는 종목 의뢰하시기보다는 조금 음봉이 나왔을 때는 아니면은 크게 좀 흔들렸을 때 아니면은 고점에서 어떤 쌍봉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믿고 그냥 일단 계속 더 가져가 보십시오. 예, I 컴포넌트는 5일선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팅크웨어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 단가가 10,000원이시고요. 비중을 50% 실으셨습니다.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는 11,800원입니다. 하창목 팀장님, 이 종목도 역시 홀딩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제 좀 많이 오른 거 있는데 예. 팅크웨어 하면 우리가 다 알죠. 내비게이션 업체죠. 내비게이션이나 요새는 뭐 LBS 위치 기반 서비스 이런 업체인데 사실 이제 2009년도 10년도까지는 잘 가다가 요새는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부터는 별로 못 갔죠. 왜냐면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장 자체가 약간 포화 상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요새는 뭐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워낙 좋고 스마트폰의 어떤 크기라 그러나요? 크기도 좀 커졌기 때문에 굳이 뭐 차에 그렇게 많이 달기는 다는데 기본 옵션으로 나오는 차들은 붙어 있는데 신규로 다시 내비게이션 사가지고 타는 빈도는 좀 작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최근 3년 내 계속 지지부진했고 이게 2007년도인가 8년도 상장을 했는데 원래 공모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때 10,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근에 10,000원 밑에 계속 있다가 어저께 오랜만에 좀 빛을 발했다 말씀드리겠고 뭐 KT 쪽하고 제외해서 어떤 뭐 아이나비 서비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둔다. 내비게이션은 이제는 약간은 블랙박스 사업 쪽으로도 약간 런칭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더 이상 시장 자체가 클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팅크웨어 입장에서도 뭔가 색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렇게 반짝 오른 거는 워낙 하반기 장세가 개별주,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 흐름이 좀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일단 뭐 10,000원대 오늘 실제적으로 어제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한번 보유를 해주시고요. 중심 라인 제가 설정해 드린 11,000원을 중심순으로 잡아가지고 11,000원이 지지되
됐을 때는 그래도 시세가 어쨌든 돌아섰기 때문에 다금이 좀 들어온 걸로 확인하고 가져가시고, 목표 가격 같은 건 굳이 설정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설정하지 못하겠고 5일선, 짧게 봤을 때 5일선이 지지되는 한 계속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오택이요. 오택이요. 시청자님, 일단은 예. TV의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요. 예. 전화로 들어주세요. 예. 예, 오택을 얼마에 몇 %나 가지고 계십니까? 8,100원에 40%요. 8,100원에 40%요? 예. 예, 수익권 내 계시네요. 예. 예, 2011년도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잘 마무리를 하고 계신 건데요. 어떤 점을 저희가 풀어드릴까요? 예. 제가 이거를 초보라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전번에 만 얼마 올 때도 못 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가지고 가도 되나? 예. 아니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예.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초보 투자자가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칙을 정하는 건데요. 일단 목표가랑 손절가를 잘 정하시고 예.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오택은 정택은 전문가와 함께 좀 풀어볼 테니까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참 이런 종목을 목표가 그 손절가 좀 정하는 제시한다는 게 게 어려운가요? 조금 어렵죠. 예. 그 오텍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복지 뭐 테마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오텍 같은 게 지난번에도 그 하창무 진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듯이 장애인용 차량을 그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실적이 이제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박근혜 그 대선 캠프에서 뭐 대선 캠프로 나올 수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뭐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온다는 전제하에 볼 때 노인복지 뭐 그리고 저출산 테마 이런 부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12월 달처럼 어떤 그 대선 테마주들은 대선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종목은 내년 12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년 12월 달까지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보라고 하셨는데 차트 같은 부분을 그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한 번쯤은 부대낄 자리에 오긴 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그 11,000원에서 못 팔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11,000원대 저항을 받을 때 이 음봉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들 있죠. 여기에 대한 매물을 지금 현재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뚫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을 것인가 지금 현재 그것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매물대를 뚫게 된다면 그냥 계속해서 믿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를 못 뚫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한 번쯤은 좀 다시 한번 밀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요 부분은 일단 단기 말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대선 캠프 들어오고 박근혜 씨가 대선 후보에서 안 나간다 그 얘기가 안 나오기 전까지는 아가방 컴퍼니, 보령메디앙스 그리고 오텍과 같은 그 복지 관련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내년 그 적어도 12월 때 대선 캠프 전까지는 일단 믿어 보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겁을 내신다면은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믿어 보겠다면은 조금 단기에 출렁이더라도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제가 목표가는 좀 제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씨가 대선에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비대위에서 물러난다. 그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믿어보시고요. 그리고 그거 한번 믿어보시고 일단 내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초보라고 하셨는데 이런 정치 테마주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까? 뭐 일단 수익을 내면 무조건 맞는 건가요? 일단은 그 네. 뭐지 삼성전자라고 하도 대형주 우량주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도 만약에 매매해서 손실이 나면은 본인한테 잡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종목들 가지고 수익이 난다면은 자기한테 우량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나쁘다 좋다 이 부분은 제가 뭐 나쁘다고 말씀드려도 본인한테 수익이 났기 때문에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바로 문자 종목 볼게요. S-오일이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123,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123,000원이 매수가고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10만 원대 초반입니다. 자, 하창무 팀장님, 금년도 차화정 참 말 많았었잖아요. 내년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정유주 좀 봐주십시오. 차는 뭐 사실 고속을 하다 완행으로 조금 달리고 있는데 예. 이 정유주하고 화학주는 역시나 지금 계속적으로 차가 어디
우리 빠꾸 한다 그러나요? 뒤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SO일 사실 대주주가 이제 아랍 쪽 왕자죠. 그래가지고 지금 기대는 많이 했는데 유가 흐름과 마찬가지로 화학주보다는 제가 정유주는 조금 더 점수를 주겠는데 아직까지도 역시나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정제 마진, 영업 이익 측면에서는 이게 정제 마진 이야기를 하는데 정제 마진이 간단하게 와다면 원유를 사와가지고 석유죠. 원유를 사와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다시 파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SL도 시장 추정치를 보면 한 3,030억 정도 예상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18% 정도 급락한다는 증권사의 보고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뭐 SK이노베이션이나 GS보다도 오히려 배당 메리트가 좀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SO일이다 보니까 어저께 배당락 할 때 한 2% 빠지고 오늘은 약간 10만 원 밑에서 지지한 흐름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의견은 저는 보유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10만 원 초반에 있기 때문에 10만 원 다양한 가격 지지력보다는 10만 원 이탈했을 때 최소한 99,000원, 98,000원에서의 저가 매수를 노린 약간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뭐 화학주라 같은 거는 유럽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 자체는 사실 상당히 안 좋다고 시장에 익스포저가 노출되어 있는 만큼 또 의외로 쉽게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갈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정유주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고 좀 보유하신다 그러면은 글쎄 매수 가격까지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상태는 하반 경직성이 그래도 필요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O일 보유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봐드립니다. STX 들어와 있고요. 18,000원에 30% 들고 계시다고요. 884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지금 손실이 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STX 그룹주는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요. STX 봐주십시오. 네. 이 종목을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런 종목 자체를 떠나서 일단은 그 STX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제가 보기엔 조선주가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좀 반등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최소한 손실을 좀 줄이는 범위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시장이 조금 시장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얼마만큼 다시 한번 반등을 줄지가 저는 그 부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피드 퀴즈 같이 이렇게 계속 종목을 적어주시는데 일단 18,000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18,000원은 1년 내에 제가 보기엔 주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참 팔아라기도 그렇고 지금 가져가기도 참 그렇고 참 애매한 종목인데 자 일단은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줄 때 한 13,000원 정도까지 가격을 준다면 그냥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서 STX를 무슨 연유로 샀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조선주에 대한 어떤 반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셨다면은 요 종목 차라리 13,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주면은 팔고 차라리 다른 종목 교체를 하십시오. 그리고 굳이 조선주를 들어가겠다면은 빅3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어쨌든 조선주 같은 그쪽 세 종목이 움직여야 이 종목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후발업체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STX 같은 경우는 그 하이닉스를 포기하게 되면서 유동성에 관한 얘기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적인 문제 그리고 업황적인 문제가 악자게 덮쳐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줘도 이렇게 큰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이 조금은 그 기술적 반등을 줄 때 얼마만큼 반등을 줄지 모르겠지만 희망사항입니다. 13,000원까지 반등을 주면 일단 빠져나오십시오. 일단은 그게 좀 답일 것 같습니다. 예, STX 봐드렸고요.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처음으로 연결됐어요. 그러세요. 예. 예,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끊임없이 기다릴 테니까요. 네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보령 메디앙스요. 보령 메디앙스를 들고 계세요. 예, 예. 예, 뭐 급등하기 심한 3, 4일 종목인데. 됐어요. 매수한 지가. 3, 4일 단기로 전에요? 들어갔거든요. 예. 예, 단기로 보셨고 뭐 매수 단가부터 여쭤봐야겠어요? 네? 매수 단가, 그러니까 매수가 얼마에 아. 쓰셨습니까? 24,360원. 28,860원. 24,860원이요? 3,600. 죄송합니다. 23,860원. 네. 예. 비중을 얼마나 실으셨어요? 15%요. 15%요. 네네네. 24,360원에 15%를 사셨습니다. 맞으신가요? 네네. 예. 단기적인 차익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좀 물리셨군요. 예, 조금 물렸어요. 예. 자, 바로 좀 이거 봐드릴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예, 이런 종목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테니까요.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고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하창무 팀장님. 예. 보령 메디앙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요새 최근에 주당 0.02주 무상증자 발표를 했네요. 보니까 했는데 이 회사 별로 돈도 못 버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돈을 못 버는 이야기를 했냐면 대표적인 뭐 박근혜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주입니다만 실적을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한 38억 그리고 작년 2009년도에 16억 작년 대표 15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벌써 20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과연 뭐 장사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겠고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이제 보령 메디앙슨 아가원 컴퍼니는 우리가 뭐 대선 그 실적으로 접할 수가 없는 종목이죠. 어차피 대권이 열려 있고 또 하나가 정책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펀더멘탈 쪽에서는 사실 풀 수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출산율 이야기인데 사실 뭐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그 기조입니다. 기조. 사실 아무리 육아 비용이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도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애들 좀 놓지 말고 또 조금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랑 어떤 회사와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다. 테마성이 강하다. 이런 문제는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사실 12월 달 접어들어서 갑자기 이제 한 5년만 되죠. 박근혜 전 대표가 다시 한나라 비대위를 결정하고 그 이슈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12월 달에 많이 반등을 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750원 정도 있는데 제가 이런 건 테크니컬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지금 21,000원에 있는 이제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21,000원에 있는 뭐 21선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건 느낌이 있죠. 이건 약간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약간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2만 원 초입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조금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가격에서 뭐 손절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선 관련주들은 내년까지도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포지션은 조금 보유해 주시고 만약에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24,000원 이상 25,000원까지 오면 그때는 좀 익절하시라는 전략 드리겠고 내려오더라도 또 1차적으로 2만원 초반에서 지지하고 시간이 흐르면 또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서 조금은 대권 관련주로서 계속 외부 변수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왕 테마 들어가셨으니까요. 매수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봐드렸고요. 전화 한 통 바로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텔레콤인데요. 예, 통신주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네. 매수한 가격이 얼마나 되십니까? 15만 6천 원요. 15만 6천 원의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어요? 네, 60%요. 60%요. 네. 어제 배당 낙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혹시 SK텔레콤 사셨을 때 배당 수익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이게 제가 한 10달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 중도에 이렇게 중간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예. 이거 어떻게 지금 제가 그 타이밍을 계속 놓치게 돼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고 싶기도 하고요. 예. 언제도 매도를 하면 좋을지 얼마의 매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지금 궁금하신 점들 지금 전문가께서 다 메모를 하셨으니까요. 네네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예, 비중을 줄여도 되는 시점인지도 함께 좀 봐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정태근 전문가님, 네. 목소리가 참 예쁘신데요. 함께 네.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예. 일단은 그 전화를 하신 분도 그렇고요. 그 문자를 보내신 분도 그렇고 제가 원래 나쁜 놈은 아닙니다. 나쁜 놈은 아닌데 예. 일단 종목 상담 좀 냉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 그 매매를 하는 게 어떤 그 자선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바라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바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락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올까 안 나올까 그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종목이 내년에 그 배당을 하고 난 뒤에 주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작년에 지금 현재 배당을 했죠. 배당을 하고 난 뒤에 주가가 다시 한번 그 배당락 위에 그 회복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배당을 하고 난 뒤에 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꺾였죠. 자 올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배당하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꺾였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고 난 뒤에 주가는 그 이전 주가들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배당을 하고 난 최근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KT도 그렇고요, SK텔레콤도 그렇고
그 작년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배당하고 나서 계속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사례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면은 또 배당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배당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기관들 계속 팔죠. 그리고 면서 주가 같이 꺾이죠. 그러면은 기관 쪽에서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면 이 종목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은 아깝겠죠. 아깝고 분명히 아깝습니다. 아까운 거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배당량이 한 6% 정도 되는데 배당이 한 6%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거의 똔똔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똔똔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많이 반등을 줘서 14만 5천 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14만 5천 원까지 주면은 다행이지만은 안 주더라도 이 종목은 무조건 파세요. 그래서 14만 5천 원까지만 반등을 기대를 하시고 무조건 파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가계 소비에서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가계의 소비 지출 중 생활비 비중은 24.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비는 식료품비와 주거비를 합한 것으로 지난 2003년, 2004년 24.7%를 기록한 후 올해 세 번째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불황으로 실질 임금이 줄고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를 제외한 분야의 소비를 대폭 줄여 생활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4명 중에 1명은 중간 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2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핀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비중이 10%를 밑돌았습니다. 보고서는 저임금 고용 비중이 높으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올 들어 4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가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 11만 1000여 가구의 시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96조 860억 원에서 올해 말 91조 4천억 원으로 4조 6천억 원, 4.8%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일반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1,40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재현 SK그룹 수석 부회장을 오늘 새벽 구속 수감했습니다. 김한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 수사가 큰 고비를 넘겼고 이제 최 부회장의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그리고 또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가져가시고요. 2012년도 1월 2일 월요일장은 증시 개장식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장이 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방송 역시 1시간 늦게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새해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